네,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꾸준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죠. 바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취지의 문건이 금요일 어제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호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어제부터 계속 아침부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사는 당연히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일단은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를 조금 근거가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실로 좀 봐야 될까요? 전부가 다 거짓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그 공식 문서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청와대에도 인정하는 거죠. 네. 그게 뭐 감찰 보고서인지 동향 보고서인지는 뭐 네.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네. 그동안 뭐 여의도 증권가나 정치권 일각에서도 풍문으로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나 나올 만한 얘기들이 그렇죠. 지금 청와대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이 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찌라시가 물론 뭐 풍문 같은 거를 취합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히 찌라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아무리 이제 찌라시라 하더라도 찌라시의 성격상 이 단순하게 소모만 갖고 이 찌라시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찌라시도 유가 원칙에 맞춰서 거기에 더 일정 근거를 갖고 팩트를 갖고 일단 쓰는데 그렇죠. 팩트가 있어야지 그걸 믿고 좀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겠죠. 소설을 쓰더라도 뭐 예. 팩트를 갖고 소설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를 일단 그래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 그것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어쨌든 그것은 일단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어떤 그 사안이 있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직과 관련한 사안들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추적하게 돼 있고 조사하게 돼 있고 또 그걸 동향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어디 수준까지 그게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이 대통령과 관련된 상황,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청와대 모든 문건이나 이런 것, 문건이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뭐 확실히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건 자체가 유출이 됐다면은 엄청나게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앞으로도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정권 시대 때도 이 현철 씨가 뭐 이런 그 보고서 판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자칫하면 정치권의 브레이크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수습할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서 유출 관련 부분도 반드시 따져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건 핵심 아니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식적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사실은 이 큰 문제죠. 사실 지금 문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 보면은 김기춘 실장 사퇴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임을 했는데 모임에 소위 말하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측근에 있는 그 세 사람 3인방이라고 보통 하죠. 문건의 3인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 제2부속비서관 안봉근 이 세 사람과 또 다른 행정관 세 사람 6명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 한 4명 정도 해서 정윤회 씨하고 월 2회 정기적인 회합을 했고 그 회합에서 김기춘 실장 사퇴에 대한 문제나 검찰 그 총장과 관련된 뭐 인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그 증권가나 뭐 정치권 주변에 찌라시를 통해서 유포해라 이런 지시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큰 파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어쨌든 정윤회 씨 얘기가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게 된 게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랑 있었느냐 하면서 이제 정윤회 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야기 끌다가 조금 잠잠해지더니 다시 정윤회 씨가 이제
한가운데,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정윤회 씨가 그 정도로 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영향력을 펼칠 만한 능력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한나라당을 탈당했을 적에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탈당했을 적에 네. 그때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적에 그때도 정윤회 씨가 네. 비서실장까지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고 꾸준히 하고 이제 어떤 보좌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상당히 신임을 얻는다는 거죠. 네. 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인사 스타일이 네. 한번 믿으면은 또 쓰고 네. 또 쓰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믿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정윤회 씨가 그 정도로 네. 국정을 농락할 정도로 네. 어떤 정책적인 지략이냐 네. 또는 어떤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 예. 그분이 예. 왜냐하면은 예. 그분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비서실장 했다 하더라도 네. 이런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네. 본인이 예. 적어도 지금 이런 화제의 중심에 설 정도의 행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의혹이 벌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혹시 정윤회 씨를 또 뭐 이 대통령하고 뭐 관계를 지어서 뭔가를 좀 음해하려는 또 예. 새로운 또 음모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추측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지금 그 최태민 목사의 5째 사이 아닙니까? 예. 5째 사이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인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됐을 때 정식 보좌관으로 등록을 안 합니다. 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네.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그때부터 하죠. 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3인방이라고 하는 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예. 이 세 사람이 그 의원실에 근무하게 만들어진 장본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 17년이 지나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문고리 3인방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원실의 직원들을 그 보좌관 비서관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네. 실제로 그런 채용 과정에 많은 예, 도움을 그렇죠. 줬던 거고요. 그 17년 동안 꾸준한 그 인과관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예. 사실은 자연인 정윤회를 누가 그렇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예. 비서관 3인방이 정윤회 씨하고는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 굉장히 그 국민들도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정윤회 씨라면 그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3명이 정윤회 씨를 상당히 많이 따르거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네요. 뭐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런 그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단 수직적인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수직적인 관계라면은 예. 아무래도 그 세 사람을 일단 청와대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예. 어쨌든 정윤회 씨는 자연인으로서 밖에 있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자기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뭐 어떤 그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나 국정을 흔들만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네. 과연 그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이게 문고리 3인방들을 네. 좌지우지할 정도의 입장이 되겠냐? 청와대라는 게 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뭐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은 과연 그 이제 문고리 3인방이 뭐 있다는 건 확신하는 거고 그러나 그 세 사람만 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보죠.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대통령을 이제 그 보좌하는 이 세 사람의 비서관의 역할이 보면 이재만 비서관은 청와대 산림하고 청와대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정호성 그 제일 비서관이죠. 네. 그 일정하고 메시지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은 수행을 한단 예, 말입니다. 예전부터 수행을 했었죠. 완전히 측근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윤회 씨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봤기 때문에 의원실의 그 환경이라는 게요. 그렇죠, 예. 사실은 보좌관하고 인연을 한번 맺으면 그 상하 관계라는 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간이 17년 동안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보좌관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미래연합 창당했을 때 비서실장도 했고요. 예. 또 최근에 보면은 올해죠. 올해 그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가면까지 써가면서. 근데 누구랑 방문했냐? 팬클럽인 호박하고 같이 방문했단 말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정황들이 사실은 3인방하고 정윤회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직기관 비서관 쪽에서 뭐 딱 집어서 정윤회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알아봐라 했다는 건 이미 정가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정윤회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가 됐지 아무리 정보 요원이라고 해갖고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 수준을 그것도 청와대에 보고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이 소문 자체는 이미 대선 전부터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정윤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 소위 쉽게 말하면 날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이제 무게 중심을 과연 문고리 3인방이 이 정윤회 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과연 그 김기춘 실장을 밖에서 이런 그 경질해야 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런 여론을 조성할 정도의 그러면은 정윤회 씨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직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든지 조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없고 오로지 정윤회 씨는 그냥 단독으로 어떤 단독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단독 비행은 그 문고리 3인방을 잡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된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소 사항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좀 더 나오겠죠.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현직 경찰이죠. 지금 이제 그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그 박모 경정이요.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한 대목만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윤회 씨에게 납작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카페트에 깔렸더라. 이런 발언도 했어요. 예전에 했다는 거죠.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전에요. 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정 씨에 대해 파악하면 큰일이 난다. 정자도 못 꺼낸다. 금기다. 뭐 이런 발언을 이 보고서를 쓴 그 박모 경정이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윤회 씨의 어떤 실체가 청와대 주변에는 사실상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박경정의 일선으로 복귀한 다음에 기자를 만나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 씨라는 성 자체도 꺼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괜히 그런 얘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어쨌든 뭐 현직 경찰이 일단 외부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어떤 외부인들과 만나서 공식적으로 뭐 아까 뭐 언론에 그렇게 뭐 할 정도로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를 표현할 정도인데 그것도 좀 뭐 충분히 일리는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언론에 저렇게 그 언론과 접촉했을 적에 그렇게 청와대의 분위기를 직설적으로 저렇게 전해줄 수 있는 과연 그 입장이 되겠나.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우리 현직 경찰이 뭐 퇴직한 사람도 아닌데 현직 경찰이 과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당당할 만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함께 좀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1월 6일 날 보고서를 쓰고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원대복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원대복귀 이후 한 달 후에 그 감찰이라기보다는 좀 상황 파악을 지시했던 조홍천 비서관이 또 사표를 냅니다. 이렇게 줄줄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원대복귀하고 그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이 김기춘 실장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정자도 못 꺼내 하는 금기시되는 부분을 뭔가 이게 좀 그 파악을 하고 한 것이 뭔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소문들을 취합을 하고 또 그거를 보고를 받은 두 사람이 이유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언론과 가진 경찰이 인터뷰에서 정 씨도 꺼내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 그런 불문율을 건드렸기 때문에 쫓아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객관적으로 보면 경질되어서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청와대 물론 뭐 청와대만을 100% 다 뭐 신뢰를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그 찌라시 수준이기 때문에 정식 보고가 아니고 찌라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을
별로 예. 그 신빙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묻었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찌라시 수준이든 아니, 제가 아니든 제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청와대 문서입니다. 이게 문서예요. 이게 감찰 보고서인지 동향 보고서인지야 뭐 성격 규정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대응을 이건 찌라시 수준에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 언론사를 상대해서 고소하겠다. 뭐 이런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비실장이나 누군가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고위층에서 받았다면은 그러면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금기 사항이고 지금 대통령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것이 더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정윤회 씨를 감시를 한다든가 또 이런 문건을 다 관리 감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사후 관리를 청와대에서 못했다는 것, 그것도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찌라시 수준이라고 해서 일단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기순 실장이 그 보고서는 당사자한테 이거 사실이냐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아니면 말고 이것도 사실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소위 말해 상황인식이라는 건데 청와대를 책임지고 있는 비실장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됐죠. 아니, 이게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내부 감찰을 하고 조사를 해야죠. 그때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예를 들면 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할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것을 사후 관리를 계속 끊임없이 하지 않았나 이 말이죠. 이것을 왜 찌라시 수준으로 묻어버리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러고 이게 국정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국정에 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큰 파괴력이 있는 사건들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 과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도 청와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뭐 찌라시 수준, 풍문 뭐 이런 식으로 덮고 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다 알죠. YS 시절에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들 셋,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건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상득. 그렇죠. 이분들이 전부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다 급급해서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정권 말에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권 2년 차입니다. 딱 20개월 됐어요. 40개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제의 이 정윤회 씨에 관련된 부분을 다 밝혀야 돼요. 다 밝히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나머지 40개월에 대해서 정확히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가 흔들리면요, 그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임기가 지금 2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하고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건 밝혀내고 선을 딱 정하는 게 정권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적으로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이 정윤회 씨 문건 사건이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돼. 상실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야당은 틀림없이 이건 정치 공세를 펼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방법이 좀 틀리지만은 청와대에서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을 통해서 밝히게 되면은 또 다른 의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과연 검찰을 믿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청와대에서 물론 밝히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이 사건을 박지만 계와 그다음에 정윤회 계의 갈등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정리를 짧게 한번 다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윤회 씨하고 박지만 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불거지 나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지만 그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상당히 이 권력의 핵심이 있어 봤잖아요. 아버지를 모시면 박정희 모시면서 이 권력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아는데 보통 밖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동생도 안 만난다 이러는데 거꾸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를 불러도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한 번만 갔다 오면 그게 본인이 또 화제의 중심이 있으면은 본인이 성격상 나서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정치권에서 벗어나서
좀 그냥 그 뭐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왜 굳이 이런 그 정윤회 씨라는 사람을 잡아가고 붙들고 이런 정치의 소용돌이 빠지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암투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거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사적인 공적인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개인적인 사선, 인연을 가지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점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고요. 야당이 정치공세한다는데 저는 야당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조사 돼야 되고요. 물론 검찰 수사 해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 미진할 때는 특검도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만이 앞으로 40개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윤회 씨 문제는 청와대가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